우리 증시가 폭락 마감한 가운데 재난 기본소득과 추경 증액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알아보고 우리 증시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WHO의 팬데믹 선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등이 있었는데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좀 하락을 많이 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밤사이에 네. 이 정권 시장의 주가 변동 상황을 좀 예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올랐느냐, 또 앞으로의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저께 사실 저는 밤을 새웠어요. 아이고, 네. 유럽 증시에서 이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는 별로 이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한때 상승 기류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가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 시점, 그 시점에 뉴욕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뭐가 있었냐면 WHO의 이 팬데믹 선언이 있었습니다. WHO란 기구가 유엔 기구지만은 그게 지금 제네바에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보니까 유럽 증시 끝나고 난 시점을 맞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증시는 피해가 없지만 미국에 직격탄을 줬단 말이죠. 네. 근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뉴욕 증시의 분석을 중심으로요. 뉴욕 증시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이 코로나 상황과 별 관계가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하고 악수까지 하면서도 이 검사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미국은 땅도 넓고 이래서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네. WHO란 곳에서 팬데믹 선언을 하니까 팬데믹이란 것은 잘 아시는 대로 WHO가 선언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기 등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큰일이 난 것이 아닌가 해서 문자 그대로 이 미국 이 정권 시장이나 미국 국민들이 케이오스 상태, 혼란 상태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갑자기 긴급 대국민 연설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WHO가 처음부터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부터 팬데믹을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대처해 왔더라면 이런 사태가 충격이 훨씬 덜했을 텐데 네. 안 하려고 중국의 압력 때문에 팬데믹 선언을 안 하려고 하다가 끝내 몰려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정권 시장이나 일반 국민들이 전문성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사태가 잘못 심각하구나 하려다가 끝내 피하려고 그러다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아주 큰 공포가 지금 세계 정치를 강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좀 촘촘히 살피셨을 것 같은데 네. 국내 주가가 폭락하면서 한국거래소가 오늘 한때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잖아요. 네. 이건 어떤 흐름으로 좀 읽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어떻게 밤사이에 미국 정치가 그 폭락을 하니까 그 연동으로 한국 증시도 이제 개장을 할 때 영향을 좀 받았죠. 미국 증시가 요즘 썸머타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새벽 5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는 9시에 열려요. 그 4시간 동안 동시 호가라든지 주문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 개장할 당시의 시세를 보면 1%대의 하락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시부터 폭락을 했거든요. 아침 10시가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 시각이 워싱턴 시각으로 밤 9시였고 그 밤 9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국민 연설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투자자나 아시아 투자자들이 미국 상황에 대해서 조금 오판한 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시부터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니까 경제 부양책을 발표하는 걸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는 경제 쪽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집무실에서의 기자회견 자리가 원래 경제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집무실 성명 대국민 연설을 이분이 2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그 멕시코에 담벼락 세울 때 국민적으로 이 쟁점이 크게 갈라져 있을 때 대통령이 자신들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때 서는 연설이 바로 집무실 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시간 아침 10시에 대통령의 집무실 연설은 이제 코로나 내가 확실히 막을 때니까 특히 유럽으로부터 오는 거 맞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인데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서는 왜 거기 정치 부양 대책이 없지? 경제 부양 대책이 없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투매가 벌어져서 그때부터 주가가 대폭락을 했고 선물 시장, 선물이라는 것은 현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3개월 후, 5개월 후에 주식을 사겠다는 예약표인데 네. 그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미국에서 얘기하는 서킷 브레이크하고는 좀 요건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선물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공포 심리가 오늘 하루 종일 지배하면서 네. 한국 증시에서도 패닉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 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락 장세가 계속 오래 갈 것이냐 아니면 조금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예, 하십니까? 그건 결국은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또는 광범위하게 더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과학의 힘으로 또는 인류의 어떤 그 단합된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 그게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영역을 떠난 문제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예. 전염병 확산에 따라서 달려 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 어떤 마찰 이런 것을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가 달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 일단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특히 지금 유럽 이 코로나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세계 경제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네. 특히 이렇게 불안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거나 하이리스크 수익이 많은 것은 좀 위험이 높은데 우리나라의 이 자산들은 원화도 그렇고 증권시장도 이건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달러로 일단 가자.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주가보다도 환율입니다. 그런데 네. 다행히 우리나라 환율은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어요. 이 와중 속에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현재 다행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지금 4천억 달러 이상 지금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지금 흑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또 정부가 신속하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도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코로나19로 흔들리는 경제 대책으로 지금 재난 기본소득 이게 거론이 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네.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듣고 예,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경제 정책이라는 게 결국 선택의 문제고 플러스적인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적인 효과도 동시에 네.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극소화하는 이것이 이제 경제 정책의 묘미인데요.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것이 확산돼 나갈 때 경제에 지금 큰 타격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볼 때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지금 미국이 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세금을 걷지 않겠다. 또는 미국에서 한번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실험적인 얘기인데 오히려 세금 걷는 것 반대로 역외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세금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내야 될 사람한테 정부 지원금을 줘버리는 네.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걷어진 세금이나 앞으로 거둘 세금을 가지고 지금 그 기본 재난 소득 같은 것을 퍼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건 이제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디가 옳다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우선 지금 국민 재난 소득을 기본 소득으로 이제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이호성 경제수석도 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 법적 근거가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아직은. 네. 그다음에 그 돈이 지금 100만 원씩 주게 되면 약 52조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52조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 정권시장에서 가져올 거냐? 또 다른 국민 세금으로 가져올 것이냐? 예. 했을 때 그 가져오는 세금에 따른 고통이 더 크느냐? 아니면 나눠줄 때 51조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더 나으냐?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상황이 말이죠. 자, 지금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거냐? 돈이 없어서 안 쓰는 상황이라 그러면 재난소득이든 뭐든
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이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08년도부터 세계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푸는 상태거든요. 물론 돈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돈을 안 쓰는 것은 코로나 공포 때문인데 과연 이렇게 100만 원씩 주면 그것이 과연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재난 기본소득의 어떤 효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 함께 잘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추경 증액 아니겠습니까? 또 금리 인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함께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추경 현재 지금 11조 7천억 원의 추경을 정부가 편성을 해서 국회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이 3월 초입니다. 이 날짜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예산 회계연도라는 게 있는데 1월 1일부터 시작돼서 12월까지 간다고요. 올해 예산이 512조입니다. 현재 지금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비비도 약 3조가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한다면 지금 추경을 하지 않고서도 현재 있는 돈으로 위급 상황을 다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절박성,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그 시그널, 메시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11조 7천억인데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주면 좋지 않겠냐.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더 주는 돈을 또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게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오히려 청와대 이호성 수석 얘기대로 이번에 11조 7천억 그것을 일단 국회 심의 과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부족하면 2차, 3차 추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차 추경 자체를 11조 7천억이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서 또 늘리려고 하면 거기서 괜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지금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퍼주기다라는 이런 야당의 반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1단계 써보고 또 부족하면 2단계 쓸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추경보다도 금리 인하가 더 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양한 안을 검토해서 좀 철저한 틀을 짜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